월요일이면은 기다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총리실 알림 톡! 국무총리실 민생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또 답답해서 아직 풀리지 않았던 또 답변 시원하게 들어봅니다. 국무총리실, 국무총리 비서실 김덕수 비서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늘 뭐 발표가 되는 거죠? 그래도 네, 발표가 됩니다. 네. 그럼 먼저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강화되는 거죠? 방역을 강화할 방역 수밖에 조치가요? 없는 상황입니다. 아하. 저희가 처음에 단계적 일상회복 말씀드릴 때 방역과 일상회복의 균형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방역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상회복은 일상회복 단계적으로 가더라도 네. 방역이 이게 같이 동반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방역이 안 돼서 확진자가 급증한다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집단 감염보다 소규모 감염이 많아지는 아하. 그런 상황입니다. 그 네. 데이터로도 보면 네. 소규모 접촉으로 인한 그 감염이 계속 늘어나는. 네네 지난 1월에 30% 수준이었는데요. 네. 지금 현재는 50% 정도 되고 집단 감염은 거꾸로 올 초에는 연초에는 네. 45% 정도 집단 감염 비율이 높았는데 네. 지금은 한 10%대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개인 방역이 중요하다. 네. 근데 우리가 조금 방심했다. 아하.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 비서관께서 살짝 예고를 해주셨습니다. 특종입니다. 단독으로 강화될 수 있다. 강화되는 내용이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 조금 이따가 또 더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요소수 관련해서 살펴보면 좋겠는데 나주를 방문해서 중장비 사업자들 분들과 간담회를 가지셨다고요.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나요? 일단 먼저 제가 나주 사람이다 보니까 네네. 우리 선장님께서도 나주를 자주 언급해 주시고 예. 이로 인해서 나주의 이름값이 좀 많이 높아지는 그런 영광을 갖게 돼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네. 먼저 드립니다. 일단 그런 이유로 나주에 중장비 사업하시는 분들이 저를 부르셨어요. 보자. 네. 그러셔서 한번 가서 뵀습니다마는 혹시 그런 말씀 아세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러니까요. 우문현답. 저희 정책하는 사람들 항상 현장 얘기하는데 네. 이번에 좀 그걸 여실히 느꼈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이제 선장님과 대화 나누면서 요소수 문제 급한 불을 껐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껐습니까? 급한 불은 끈 게 맞죠. 아하. 일단 중국에서 그 제안을 했던 수입 문제를 좀 정상화시켰던 건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중국 의존도가 한 98% 가까이 됐었는데 네네. 이번에 호주, 베트남, 카타르 등으로부터 상당한 물량을 도입하기로 해서 도입선도 다변화했고 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이게 이 현장에 와 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내용을 살펴보니까 전남만 얘기를 하면은 우리 정부가 7개의 중점 주유소를 지정해서 요소수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전남이 22개 시군인데요. 네. 7개 중점 주유소가 여수, 광양, 순천에 집중해 있습니다. 너무 몰려 있군요. 물류가 많으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 19개 시군에서는 요소수를 구하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도 지금 7개 중점 주유소 중에 3개소에는 물량이 전혀 없습니다. 뭐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가격 역시 이 중점 주유소는 리터당 1,200원에서 1,500원 정도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네. 그 외에 이제 주유소에서 구입하려고 하면 네. 가격이 2,500원에서 4,000원 정도로 한 두세 배 이상. 그러니까 현장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은 급한 불 껐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잘 돌아가겠거니 했는데 그렇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만 좀 위로가 된다면은 그 말씀드렸던 그 중국의 물량이나 해외에서 도입했던 물량이 이번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옵니다. 아마 오늘 오후 뉴스쯤 하면 중국에서 선적했다. 이런 뉴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요소가 원료가 들어와서 요소수로 가공해서 유통이 되면 최소한 다음 주부터는 지금보다 좀 더 나을 거고 계속적으로 물량이 들어오면 시장상이 좀 안정화되고 가격 떨어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뭐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체감은 못하시지만 기획재정부나 국토부, 환경부, 산업부 등이 네. 매일매일 점검하고 알겠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도 좀 잘 전달되면 좋겠고요. 요소수 문제가 빨리 좀 잘 해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보다도 더 시급한 또 뭐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중대한 것이 바로 코로나 대응인데 지금 오미크론도 등장하고 있고 네. 병상 문족이 가장 크게 걱정이 됐습니다. 네. 이 위중증 환자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인데 1,000명 정도가 기다리고 있다. 네. 총리실도 심각하게 대책 마련 준비 중에 계신 거죠? 일단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방역에 균열이 생겼다. 아, 이렇게 좀 진단하고 있고요. 네. 그 대통령님께서 요 회의를 넉 달 만에 4개월 만에 오늘 오후에 그 코로나 대응 특별 방역 점검 회의를 주재하십니다. 네. 이거 자체가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거고요. 아하. 그 전문가들 역시 11월 4주간에 대한 평가가 네. 매우 위험하다. 아. 위험도가 매우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아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오후에 이 방역을 좀 더 뭐 강화한다 이렇게 표현하기 좀 어렵지만 네네. 그간에 좀 허점이 있었는지 좀 보완할 게 뭔지 어떻게 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그러면서도 방역 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 네. 종합적으로 아마 검토해서 발표할 걸로 그렇게 기대됩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김부겸 총리가 수도권 의료 대응 병원장 간담회를 주재했는데 병상 문제가 좀 해결되는 것도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병상 문제와 함께 재택 치료를 좀 확대해야 됩니다. 아하. 중증 환자들 저희가 이제 처음에 단계적 일상회복 얘기 말씀드릴 때 네. 확진자 중심이 아니라 중환자 치료 중심으로 전환한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병상에 중환자 병상을 확보된 병상에서 중환자들을 치료하고 네. 증상이 좀 완화되신 분들은 또 병상을 옮기고 또 경미하신 분들은 이제 집에서 치료를 하시더라도 우리가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의료당국이. 네. 그리고 긴급한 상황에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체계까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병원으로 먼저 가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상 상황이 그 악화돼 있는데요. 네. 요 문제도 지금 지난주에 총리님께서 직접 병원장님들하고 협의해서 뭐 추가적인 대책들 상황에 따라서 병상을 좀 준비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일반 병상을 중환자 병상으로 바꾸고 하는데 최소한 열흘 정도 네.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뭐 큰 어려움은 없겠지만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 비서님 그리고 병상 외에 지금 또 추가적으로 좀 조치되어야 되고 이미 조치되고 있는 강화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지금 뭐 이제 오후에 확정 발표를 하겠습니다만은 네. 기본적으로 그 방역 패스 문제, 그 유효 기간을 지금 뭐 6개월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 네. 예, 뭐 발표할 것 같습니다만은 그 문제가 있고 네. 또 결국은 방역을 좀 더 철저히 하는 게 그래서 아마 그런 관점에서 방역 패스나 방역 상황 그리고 병상 종합적으로 오후에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미크론 문제 관련해서도 오늘 오후나 지금 국무총리실에서 새로운 바이러스죠. 네, 논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현재는 모니터링, 현재는 이 차단에 중점을 두고 네. 매우 긴장하고 있고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다. 이게 사실은 그 지난주에 WHO가 명명해서 네. 오미크론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미 그 전에 그 증상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특히 유럽 쪽에 이 왕래가 있기 때문에 네. 있을 수 있다. 이런 전문가들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네. 당국에서는 아무튼 아주 예민하게 민감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내용이 8개 아프리카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네네. 외국인의 경우에는 입국이 차단되지만 네네. 내국인은 10일만 격리한 뒤에는 입국이 된다. 이건 괜찮을까요? 일단 저희 의료 체계가 네. 의료 체계가 대응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아하. 국민에 대해서는 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뭐 완벽하다 자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 매우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후에 대통령 주재 회의를 거쳐서 발표가 되겠지만 김 비서관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국민들이 그리고 또 앞으로 확진자가 더 발생할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잠재적인 확진자가 감염 우려자가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건 뭐라고 봐야 될까요? 결국 뭐 일관된 말씀입니다. 네. 방역입니다. 방역. 개인 방역, 개인 위생, 불필요한 모임 자제, 네. 그리고 백신 접종률 높이는 거 이거고요. 그리고 문제는 더 중요한 문제는 네. 우리 국민들이 좀 단결된 힘으로 이걸 좀 이겨내자라는 이런 노력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네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의료 체계를 대한민국 건강보험 체계는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선망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의 완벽에 가깝게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좀 믿어주시고 정부의 이 방역 및 일상 회복 알겠습니다. 이렇게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불신을 조장할 필요는 없고요. 정확한 정보에 따라서 대응을 잘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궁금한 부분 국무총리 비서실 김덕수 정무기획비서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